제 과목 제 유튜브를 구독하시는 다른 분들도 계실 건데 오늘은 부산 디지털대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하는 라이브 방송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9시 3분 정도 됐는데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들어오신 진사님들 반갑습니다. 저는 부산 디지털대학교에서 교양 한국사를 담당하고 있는 김성윤 교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학기에 제 과목인 한국의 문화유산을 수강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신수경 진사님 반갑습니다. 지금 아마 이게 제가 정확하게 이유는 잘 모르는데 저도 이거를 나름 공부를 해가지고 하는 거라서 제가 얘기하는 거와 여러분의 이 성출하고 좀 속도가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그냥 들은 바에 의하면 이게 가정용 인터넷과 뭐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돈을 더 주면 이게 더 빨리 되는데 뭐 하여튼 뭐 그런 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거와 저와 얘기하는 거하고 한 7, 8초 정도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채팅을 쳤는데 제가 늦게 답변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뭐 여러분한테도 제 소개를 해드렸지만 현재 마산 창원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과 같이 이제 학생입니다. 저도 박사 과정 중이고 요 최근에 제가 반갑습니다. 저도 대학원에 다시 갔습니다. 박사 수료를 하고 대학원에 다시 가서 지금 교육대학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과 같이 뭐 가정도 있고, 그다음에 돈도 벌고, 아, 반갑군요. 선생님도 창원 사시네요. 저도 대학원을 다니고, 창원도 대학원도 다니고, 돈도 벌고 강의도 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에서도 강의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경남대학교, 문성대학교, 그 다음에 부산 디지털대학교, 그 다음에 동서대학교는 교환 과목으로 이렇게 지정돼 있고, 부산에서는 지금 학원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왔다 갔다 하는데 시간이 거의 다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김시은 지사님은 진짜 오래간만이네요. 그래서 이렇게 수업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많이 바쁩니다. 논문도 써야 되고 학교도 다녀야 되고 뭐 이렇기 때문에 좀 바쁜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먼저 저도 박하나 진사님 반갑습니다. 여기 마산 창원 사는 분들은 따로 한번 모일까요? 다들 이렇게 계신데 먼저 이렇게 중간고사 힌트를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교양이기 때문에 좀 재미있게 수업을 듣고 그리고 뭐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때 할 때 다시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일단 교양 과목으로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재미있는 한국 역사 이야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30살 때인가, 제가 38이거든요. 저 원래 38인데 31살 때인가 이 학교에 임용이 됐어요. 그리고 부총장님이 저를 임용을 하셨는데 제가 나이가 어린 편에 그때 30살에 임용되고 31살에 학교 왔으니까 좀 빠르게 된 편이죠. 그래서 너무 어린 나이에 오는 거 아니냐 했는데 지금 부총장님께서 우리 학교에 젊은 피가 필요하다 해가지고 저를 추천해서 해줬고, 그때 재미있는 한국 역사 이야기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학교 사정도 몰랐고 교과목에 대해서도 좀 이해력이 떨어진다 해야 되나? 그래서 그때 당시에 학교에서 하라는 대로 했어요. 근데 이게 재미있는 한국 역사 이야기를 하면서 가장 재밌는 거는 이제 영상을 보고 분석하는 게 제일 재밌잖아요. 그래서 그게 너무 하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뭐 강사법이 뭐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이제 대학교 강사들 구조조정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건 우리 학교만 한 게 아니고 모든 대학에서 다 했었는데
다행히 저는 이제 그때 당시에는 뭐 학우님들이 좋게 평가해 주셔서 넘어갔지만 그때 대다수의 교수들이 이제 많은 학교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가운데서도 한국의 문화유산이라는 수업도 제가 맡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뭐 감사하죠. 그런데 뭐 한국의 문화유산하고 재미있는 한국 역사 이야기 중에 이제 하나를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져서 제가 재미있는 한국 역사 이야기를 포기를 했었습니다. 뭐 제가 포기하고 싶어서 한 건 아니었고 학교 여러 가지 사정과 이제 저하고 이제 겹쳐지면서 포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쭉 한국의 문화유산만 수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서대학교, 경남정보대학교, 우리 모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세 개 학교에서 이제 한국의 문화유산을 수업을 했는데 부총장님이 이번에 다시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냐. 그때 학우들의 반응도 좋은 것 같은데 이번에 좀 재미있게 만들 수 있겠냐 이렇게 얘기하길래 해보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했습니다. 진짜 제가 학우님들이 이런 걸 좋아하지 않을까 해가지고 제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했습니다. 영상 편집하고 거기 보면 그 영상에 막 자막 들어가 있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다 제가 한 겁니다. 영상에 자막 넣고 이 사람이 선조다, 태종이다 뭐 그다음에 오늘 진사님들 중에 뭐 저한테 쪽지 보내신 분들도 계셨는데 그 6주차 강의에 보니까 그 혹시 그거 보셨어요? 6주차 강의에서 그 제가 그 옥스포드 장난감 가지고 이렇게 설명하는 거 혹시 보셨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어 이제 제가 다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분석을 이렇게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뭐 타 수업보다 수업 시간이 그 좀 깁니다. 수업 시간이 진사님도 좀 수업 시간이 좀 길죠. 그래서 다른 수업보다 좀 깁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학교에서 욕을 엄청 많이 먹었습니다. 저도 아니 너무 수업이 길다. 재미있는 한국 역사인데 재미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뭐 제 강의를 보고 외부 교수님들 중에 제 수업을 평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재미가 없다, 너무 수업이 길다, 학우들이 집중하기가 어렵다 뭐 이런 식으로 평가가 나왔어요. 근데 뭐 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분들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고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제가 이게 옳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때로는 혼나더라도 좀 과감하게 밀어붙여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 좀 수업을 했습니다. 학우님도 좀 아무래도 수업 듣는데 좀 우리 진사님도 좀 수업 듣는데 좀 내용이 길죠. 그래서 좀 잘 듣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사극을 보면서 제가 나름대로 노트에다가 다 정리를 했던 것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진사님들이 처음에 1주차 때는 되게 반응이 안 좋더라고요. 제가 한국사를 괜히 했다. 이게 내 길이 아닌갑다. 나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저는 포기했어요. 뭐 1주차 강의는 이런 게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여러분이 대학을 오셨는데 그래도 높은 어, 퀄리티의 수업을 들으시려면 그래도 역사학이라는 게 무엇인지 정도는 알아야 그 나머지는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이렇게 영화를 이렇게 차례차례 준비했고요. 개인적으로 준비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것은 저는 세종대왕이 제일 힘들었어요. 와, 세종대왕은 정말 업적이 어마어마하고 그 진사님들 지금 제가 자유 게시판을 보면서 지금 수업을 하고 있는데 뭐 이런 글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세종대왕을 보면서 다음 대통령 선거에는 이런 분들이 나왔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이, 그 제가 그냥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도자를 뽑을 때는 좀 현실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전 뽑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뜬구름 잡는 사람 말고. 그래서 나는 이제 뭐 대통령 선거라든가 지방자치단체 선거에서 내 목표는 세종대왕이 되는 거다라고 얘기하면 저는 기본적으로 좀 안 뽑아요. 저는 왜냐하면 세종대왕은 신이기 때문에 그죠? 신을 따라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레벨이 있잖아요. 우리가 흔히 보면 축구에도 인간계가 있고 신계가 있는데 세종대왕은 거의 신계잖아요. 그죠? 그래서 신계를 따라하겠다는 정치위원들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너무 목표가 크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되도록이면 좀 비추하는 편이에요. 음. 그래서 세종대왕이 진짜 정리하기가 어려웠어요. 여러분 뭐 세종대왕 편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세종대왕을 그 강의 노트를 보면 다 시간 순서대로 되어 있어요. 음. 그래서 저는 역사를 좀 저는 개인적으로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는 걸 좋아해요. 그리고 그 정치, 경제, 사회, 문화로 보면은 좀 그 자세하게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역사를 처음 공부하는 사람한테는 저는 시간 순으로 전개하는 게 제일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진짜 여기 학교 선생님들, 준비하는 선생님들이 계세요. 이 준비하는 선생님들이 제일 힘들어했던 게 그 얼마 전에 개봉했던 자산어보. 어, 제가 자산어보라는 드라마를 제가 봤었습니다. 영화를 봤는데요. 그 변요한 씨가 이 나오는 드라마였어요. 변요한 씨가 나오는 영화였는데 10주차 강의에 나오네요. 이게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극장 가서 봤는데 영화가 너무 괜찮더라고요. 자산어보라는 영화가. 그래서 이 10주차 때 이걸 너무 하고 싶은데 이게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넷플릭스도 안 떴고 다운로드도 안 떴고 뭐 이래가지고 막 하다가 그 촬영 가기 하루 전날 밤에 이게 뜬 거예요. 자산오보가. 그래가지고 학교 선생님들한테 전화해가지고 저 촬영 안 하겠습니다. 이거 다시 편집해 주세요 해가지고 그때 촬영 선생님들이 아침에 이 영상 편집하고 저랑 같이 막 전화기 붙들고 막 했던 기억이 납니다. 10주차 강의할 때가 제일 촉박했던 것 같은 기억이 들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 컨텐츠는 제가 3년 동안 수업을 진행을 하고 여러분이 이제 1년 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도 이번에 수강 신청을 200명으로 제한한다 했는데 난 200명이 다 탈 줄 몰랐어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제가 요 책을 너무 바빠가지고 인원수도 확인도 안 했는데 갑자기 보니까 197명이더라고요. 저 개강하는 날 알았어요. 그래갖고 뭐 학교에서 좋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학기에 한국의 문화유산 수업을 듣고 그 몇몇 진사님들하고 독서 스터디를 하고 있어요. 그래갖고 그분들하고 지금 일제 강점기 공부를 지금 그 비대면으로 하고 있는데 제가 제일 많이 결석을 하고 있어서 지금 진도가 제일 느리긴데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인연이 참 이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지금 채팅창에도 우리 독서 스터디 하시는 분들이 몇 분 보이는데 그런 부분도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번 학기에 교수님 수업 들으려고 했는데 폐강했다고. 그때 당시에 왜 폐강이 뭔지 폐강했지 잘 모르겠는데. 근데 저는 역사를 사람 중심으로 기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일반 백성들하고 국민들한테는 그 진사님들은 이제 꿈이 뭐세요? 저는 최근에 꿈이 좀 바뀌었어요. 제 꿈은 뭐 대학 교수가 되는 거고, 뭐 고등학교 선생님이 되는 거고, 뭐 뭐 이런 것들이 꿈이었는데 진짜 어려운 꿈이 있더라고요. 혹시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뭐 결혼하시고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저는 결혼하니까 그게 제일 좋더라고요. 그 저녁밥 먹는 거. 그러니까 가족끼리 하루 일과를 다 끝내고 같이 저녁 먹는 거. 그리고 뭐 뭐 예를 들어 시켜 먹는다든가 해 먹는다든가 그런 걸 먹으면서 TV 보고 끝나고 같이 가족끼리 저희 집 앞에 바다가 있는데 그 바다를 이제 그 걷는 부분이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저한테는. 그래서 김경훈 선생님 두 번째시군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옛날 백성들이 꿈꾸던 삶이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옛날에 백성들이었다면은 그때 당시에 뭐 강제로 끌려가기도 하지만 전쟁이 일어나서 가족들이 죽는다든가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잖아요. 전염병. 지금도 우리가 전염병 속에 고생을 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 가족이
같이 잘 살고 있다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한테는 진보와 보수와 국가가 무엇이 바뀌든 간에 정말 그게 큰 관심이 없을 거예요. 백성들한테는. 그 육룡의 나르샤에 보면은 그, 그 육룡의 나르샤에 제가 그 정몽주 죽는 장면 그 유아인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물론 그게 좀 역사적으로 바뀐 내용이긴 하지만 이 나무는 어떻고 저 나무는 어떻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백성들한테 제일 중요한 건 가족이 같이 행복하게 사는 게 제일 중요한 게 아니냐. 거기에 이제 정몽주 당신이 도움을 주는 것이 역사에 더 큰 이름을 남기는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저는 역사를 백성의 입장에서 또 봐야 되고 백성의 입장에서 보는 것도 중요하고 중요하지만 이제 저는 또 어떤 생각을 하냐면 너무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역사를 단편으로 보게 돼요. 그래서 제가 수업할 때 백성의 입장과 정부의 입장을 되도록이면 같이 설명을 해주려고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단편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상당히 위험하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그 인터넷의 설모 강사 같은 경우도 너무 이두영 진사님 안 와가지고 삐질 뻔했잖아요. 그래서 역사를 한쪽으로 너무 단편적으로 보는 것은 위험하다. 그래서 제가 부산 디지털대학교 진사님들한테 이제 항상 강조하는 것들이 역사를 단편적으로 보면 안 된다. 그 반대 사람의 입장도 들어야 된다. 그래서 채플린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역사를 공부하면서 느끼는 건데 고생하셨어요 이두영 진사님. 그 한국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는 진보 쪽에서 얘기하는 거와 보수 쪽에서 얘기하는 거를 서로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서로의 입장을 듣고 경청하고 그것을 좀 더 고민하고 기다리고 이러한 것들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세대 간의 갈등으로 좀 나타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피곤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진사님들한테 이제 제가 부산 디지털대학교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건 뭐냐면 항상 잘 들어야 된다. 그래서 저도 교양이었는데 무슨 그렇게 얘기하시면 그렇고 여기가 완전 천국이네요. 완전 성윤이 찬송가 이렇게 들리네요. 성윤이 찬송가가 너무 좋네요. 그래서 그 역사를 공부하면 제가 지금 경남대학교에서 디지털 역사학이라는 과목을 수업을 하는데 학생들한테 그런 말을 되게 많이 해요. 역사를 이제 앞으로 컴퓨터로 저장을 하고 컴퓨터로 검색하는 시대가 와도 역사를 기본적으로 공부를 하려면 양문재 진사님 반갑습니다. 역사를 기본적으로 하려면 세 가지를 해야 된다. 첫 번째 듣기, 두 번째 쓰기, 세 번째 말하기. 요 세 가지를 제일 잘해야 된다. 그래서 역사에 이게 인문학인데 인문학을 제일 잘하는 방법은 남의 얘기를 열심히 듣는 거예요. 열심히 듣는 거. 그래서 이두영 진사님 여기는 하고가 아니고 이제 진사라는 표현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 진사님이니까 우리 이두영 진사님.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듣는 귀가 좀 열리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제가 이런 수업을 하면 오프라인 수업을 했었는데 요새 비대면이고 코로나 때문에 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이번에도 대면을 한번 해볼까 하다가 코로나가 너무 심해서 또 저희 학교가 우리 학교가 그 우리 학교가 그 여러 지역에서 오시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좀 이런 것도 위험하지 않을까 해서 오늘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진사님들 양문재 진사님 하여튼 축하드립니다. 유튜브로 접속해서 그 우리 진사님들 지금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제가 지난번에도 글을 적었는데 이제 좀 요거는 제가 좀 부탁을 드리고 이제 진사님들 얘기를 좀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훈 쌤 저는 여러 군데 걸쳐 있습니다. 저는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지금 엄연히 따지면 저는
소속이 문성대학교 소속입니다. 지금 학교 소속으로 따지면 저는 백신 접종 2차가 이제 남았고요. 일단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부탁하고 싶은 거는 지난 학기에 있었던 일인데 그 몇몇 분들이 이제 전화가 오셔가지고 뭐 저한테 그 뭐지 뭐 내가 부산에서 유명하다 뭐 창원에서 유명하다 그 다음에 뭐 내가 학생 대표다 막 이렇게 하면서 저한테 함부로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리고 뭐 직장인들을 왜 이렇게 배려 안 하냐 직장인들한테는 뭐 점수를 더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그 진선생님들 여기는 우리가 만학도 선생님들이 많으시지만 20, 30대도 있습니다. 그럼 20, 30대가 그런 얘기를 들으면 과연 그 어른들을 보는 그 느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진사님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거는 저한테 함부로 하는 여부를 떠나서 이제 제가 저한테 함부로 하려는 걸 떠나서 제가 진사님들한테 부탁하는 거는 자기 본분에 충실하지 않고 점수를 따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좀 약탈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공부를 하시고 시험을 봐야지 시험 공부도 하나도 안 하고 뭐 내가 직장인이다 뭐 저는 이 단어를 진짜 싫어하는데 워킹맘이다 그 다음에 뭐 또 뭐지 뭐 내가 부산 지역에 뭐 높은 사람이다 이런 걸로 저한테 전화를 하셔가지고 좀 협박하시는 부분은 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제 1년 차 제가 이제 처음 대학에 왔을 때 이런 부분에서 너무 상처를 받았는데 이제는 뭐 상처를 안 받습니다. 왜냐하면 저한테 욕을 안 하시니까. 어떤 분들은 저한테 욕하신 분들도 있었으니까. 근데 이제 저는 그런 거를 보고 20, 30대 학생들이 그 20, 30대 진사님들이 진짜 좌절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부산 디지털대학교 와서 느낀 점 중에 하나는 나는 이제 이런 사람이 되지 말아야겠다라고 좀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진사님들은 그렇게 안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제가 이런 부분에서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진사님들은 그렇게 안 할 거라고 제가 믿고 제가 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학우님들의 뭐 말씀이나 혹은 역사적으로 궁금한 게 있으시면 제가 좀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기다리는 동안 제가 시험 문제를 좀 보도록 할 테니까 혹시 질문하신 분이 계신 분들은 이 채팅창에 적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사님들 중에 질문하신 것 중에 예전에 한번 질문했던 것 중에는 뭐가 있었냐면 여기는 어디신가요? 물어보시는 분들인데 여기는 제 사무실입니다. 여기는 제 사무실이고 개인적으로 LA 레이커스 상당히 좋아합니다. 어렸을 때 그 얼마 전에 작년에 2년 전에 사망했죠. 그 코비 브라이언트라는 선수를 제가 자서전을 읽고 정말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이후부터 제가 LA 레이커스 팬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새 하는 거 보니까 정말 피가 거꾸로 솟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원 에이지 세이커스 팬클럽이고 사무실은 마산 창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LA 창원 에이지 세이커스 팬인데 왜 창원 에이지 세이커스 팬이냐면은 저희 아버님이 진짜 무뚝뚝하신 분인데 아버님이 처음으로 농구 경기장을 저랑 단둘이 갔던 경험이 있는데 그때가 제일 행복했거든요. 제 아버지와의 추억 중에 그게 제일 행복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에이지 세이커스를 이제 엄청나게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버님이랑 밥 먹으면서 그 에이지 세이커스를 응원하고 왔는데 오늘도 졌더라고요. 정말 나는 행복합니다라는 노래가 절로 나오는 시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저한테는 이제 5살 아기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집사람하고 세 식구는 이제 웃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국의 문화유산 수업할 때 그 뭐지 같이 데리고 여행 가고도 그랬는데 이제는 뭐 코로나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제 얘기는 그만하고 혹시 역사적으로 좀 궁금하신 거 뭐 이런 거 있으시면 언제라도 좀 지금 질문하시면 제가 답변을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학기에 시험 문제를 이제 유튜브로 이제 제가 힌트를 알려드렸는데 어떤 분이 댓글로 시험 문제 유출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면 저 잡혀갑니다, 진사님들. 저 철컹철컹합니다.
이제 그 경찰들이 기다렸다 이놈하면서 잡혀갑니다. 유출이 아니고 힌트입니다. 진사님들 힌트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제가 5분 정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별로 질문할 게 없으신 분들은 그 혹시 그 강의 노트 있으시면 좀 미리 꺼내 놓으실 것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아무것도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 그 좀 곤란해질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인데. 역사 질문보다는 힌트가 더 중요하겠죠. 원래 들을 때 행복하고 돌아서면 잃어버리는 게 공부 아닙니까? 저도 지난번에 그 제가 경상대학교 역사교육학과 다니고 있는데 지금 중국의 태평천국 운동을 배우고 있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근데 지금 저한테 물어보시면 하나도 기억 안 날걸요. 다 똑같습니다. 기말고사 때도 강의 노트가 엄청 두껍다고요. 그 진사님 그거를 양문재 진사님 어디에서 공부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걸 양면 복사를 하시고요. 양면 복사를 하셔서 그 어디 사시는지 모르겠는데 대학교 앞이나 복사집 가면 이거 링으로 철을 해줍니다. 요렇게 그래서 이렇게 링을 철을 해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진사님들 분량이 많다고 해가지고 분량을 다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이 얘기를 안 해드렸는데 제가 한국의 문화유산을 할 때 생각했던 게 중에 하나가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욕을 마시고 있어서 지금 트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까먹었네. 제가 이 수업을 준비할 때 강의는 길게 시험은 쉽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선생님 제가 맥주로 먹고 수업하면은 제가 진짜 큰일이죠. 이게 에너지 드링크입니다. 이게 잠 깨는 건데 제가 지금 이틀째 밤새고 있어서 지금 조금 힘듭니다. 왜냐하면 선생님들 저 한번 좀 기도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내일 그 정부에서 이제 뭐 프로젝트를 신청을 했어요. 제 아시는 선생님이 먼저 이렇게 저를 같이 가자 해가지고 그 위안부 그 할머니들 녹취록을 가지고 이제 논문을 만드는 프로젝트인데 내일 발표가 납니다. 그래서 돈 여부를 떠나서 좀 합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좋은 일에 제가 좀 돈을 떠나서 그런 좋은 일에 제가 참가할 수 있다라는 게 너무 행복하기 때문에 좀 합격을 부탁드리고 그래서 그 일 하기 전에 지금 제가 대학이 4개니까 4개 대학 뭐 중간고사 내고 촬영본도 내고 뭐 이렇게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틀째 밤을 새가지고 지금 제가 솔직히 어지럽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내일 합격을 꼭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김경원 선생님은 족발하고 막걸리 맛있겠네. 자, 보겠습니다. 일단은 지금부터 힌트합니다. 진사님들 지금부터 힌트합니다. 힌트. 저는 무조건 평가하기 문제는 다 냈습니다. 평가하기 문제. 뒤에 보면 1강의 평가하기 문제 있잖아요. 1강의 평가하기 문제는 무조건 다 냈습니다. 6강에서 3강의 이순신 장군 죽음과 교수님의 생각이 너무 이건 제가 이순신 장군 설명하면서 제 느낌은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모든 강의 노트 맨 마지막에 보면 평가하기 있죠. 평가하기. 소소문 맛있죠. 저 어제 시켜 먹었거든요. 그래서 평가하기 문제를 반드시
좀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죠? 평가하기는 무조건 다 냈습니다. 그리고 진사님들 이거 꼭 알아두세요. 제가 이거 시험에 냈다 해가지고 시험에 꼭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진사님들 지금 15문제에 2점씩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제 몇 문제를 냈냐면 200문제를 냈어요. 200문제를 내고 그걸 문제은행에다가 넣어놓으면 학교 프로그램이 막 이렇게 하다가 김경호 진사님이 시험 칠 때 그 학교에서 알아서 시험 문제를 이렇게 만들어서 김경호 진사님한테 주는 거예요. 그 시스템이. 그러니까 내가 솔직한 얘기로 여기에서 뭐 나옵니다, 뭐 나옵니다 얘기를 해도 안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진사님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제 복불복 시스템인데, 그러니까 시험 치기 전에 기도하고 시험을 치세요, 알겠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일단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1강부터 이제 시작을 할게요, 진사님들. 이제 질문은 이제 그만 혹시나 그 시험 문제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면 그때 하시고 일단 쭉 진행할게요. 옛날에는 저도 학교 왔을 때 이렇게 안 했거든요. 우리 학교 왔을 때 시험지를 6 시험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줬는데 이제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난 그게 더 나은 것 같은데.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제가 난이도를 조절할 수가 있는데 이건 솔직한 얘기로 난이도를 조절할 수가 없어요, 제가. 그래서 한마디로 네 운명에 맡겨라. 오늘 내일부터 새벽기도 가서 기도해라. 뭐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제 볼게요.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1강에서 보면은 이게 역사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물어봐요. 1강에서는 크게 4가지에 대해서 난 좀 수업을 했는데, 역사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역사학이란 무엇인가, 한국사란 무엇인가, 영상 미디어와 한국사, 요렇게. 김경훈 선생님 뭔 말 하는지 모르겠다. 하여튼 요렇게 4가지로 이렇게 제가 했는데, 이 역사학에서 보면은 역사는 인간의 삶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간의 삶을 선사 시대하고 역사 시대로 구별을 하잖아요. 그래서 선사 시대와 역사 시대를 구별하는 것을 뭘 기준으로 나누냐면 이제 문자를 기준으로 나누죠. 그러면서 이제 문자로 기준으로 나누면서 그 문자로 기록을 한 역사 시대를 공부하는 게 역사학이죠. 그래서 그 역사학에서는 이제 2가지가 있는데, 기록으로서의 역사와 사실로서의 역사가 있어요. 그러면 기록으로서의 역사는 그 기록을 하다 보면 자신의 생각이 들어갈 수가 있고, 사실로서의 역사는 있는 그대로 서술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2020년 10월 11일 김성년 교수님은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다. 그럼 이거는 뭐겠어요? 사실로서의 역사일까요? 기록으로서의 역사일까요? 진행했다. 사실로서의 역사일까? 이건 진행해 물어볼게요. 사실로서의 역사일까요? 기록으로서의 역사일까? 그렇죠. 이건 사실로서의 역사예요. 김성윤 교수의 라이브 방송을 들어보니까 너무 진보적이더라. 옷 색깔부터가 파랑색이더라. 그래서 나는 마음에 안 든다. 그럼 이건 사실일까, 기록일까? 이건 기록이에요. 왜? 그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 있으니까. 아시겠죠?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예를 들어 1592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났다. 이거는 사실로서의 역사. 이순신 장군의 이순신 장군은 선조의 말을 듣지 않았다. 이거는 기록으로서의 역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의견이 들어가 있는 것은 기록이고, 있는 그대로 저술하는 것은 사실로서의 역사. 요 2개를 구별할 줄 알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식민사관 요거 냈어요. 그 타일성론, 당파성론 요런 거 있죠. 요거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시험을 냈습니다. 눈 아프다.
오늘도 몇 시에 들어갈런지 눈앞이 깜깜합니다. 오늘도 밤새 각인데. 그 다음에 역사 학습의 목적. 요것도 상당히 이번에 객관식하고 단답형이 있습니다, 진사님들. 그러니까 객관식하고 단답형이 있는데 단답형 문제를 잘 푸세요, 알겠죠? 그래서 요거를 꼭 잘 확인하시고 역사 학습의 목적에서 무엇이 중요한가 이것도 꼭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한국 사람 무엇인가를 보면 그 각 시대별로 역사 연구 진행 과정이 있잖아요. 각 시대별 역사 연구 진행 방법. 그래서 각 시대별 역사 연구, 한국사 연구 진행 방향을 보면은 50년대에는 어땠고, 60년대는 어땠고, 70년대는 어땠고, 80년대는 어땠고, 90년대는 어땠고 이렇게 특징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한 특징을 적어놓은 특징을 제가 물어보는 문제를 냈어요. 50년대는 어땠고, 60년대는 어땠고, 70년대는 어땠고. 그러니까 진사님들 이게 제가 팁을 한 가지 드리면 시험을 칠 때 다들 컨닝 하시잖아요. 솔직히 컨닝 안 한다면 거짓말이지. 근데 이제 제가 지난번에 한번 학교에서 컨닝을 잡았었는데 한 진사님이 여러 명의 진사님들을 데리고 게임방 가가지고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시험 문제 잘못됐다고. 근데 시험 문제를 똑바로 냈거든요. 그러니까 그 진사님이 저를 떠본 거예요. 근데 그 진사님이 자기 이제 대학 때 사학과 나왔다고 이제 좀 주변 사람들한테 아는 척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뭐 수업 중간중간에 김성현 교수 잘못 가신다 막 이렇게 해서 유언비어를 막 퍼뜨리고 다니고 막 자기가 사람들 모아갖고 단체로 게임만 가서 시험 치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그 진사님을 잡았는데 제가 학교에서 징계 내리려다가 진짜 그냥 넘어갔는데 그렇게 하지는 마세요. 여러분 다 컨닝하는 거 알고 있고 모르겠어요. 저는 학교에서 뭐 수업 뭐 이거 안 보고 시험 친다고 난 들은 걸로 아는데 다 보고 시험을 치니까 보고 오픈북 시험이잖아요. 엄연히 따지면. 그럼 오픈북 시험에 제일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은 오픈북 시험에서 제일 중요한 건 교수님이 중요하다고 얘기한 부분을 어떻게 찾는지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그 진사님이 나한테 걸려가지고 아침에 전화 와가지고 좀 봐달라고 이렇게 전화를 했는데 또 성적은 낮다고 올려달라네. 그래서 참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어찌됐든 그 여러분이 오픈북 시험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이 처음 해보셔서 그런데 저도 대학 다닐 때 오픈북 시험 칠 때 막 좋아가지고 그냥 뭐 찾아가서 그냥 쓰고 나와가지고 좋네 난 잘 썼네 했는데 빗불이 나왔는데 오픈북 시험에서 제일 중요한 건 교수님이 얘기한 중요하다는 부분을 정확히 체크를 해놓고 빨리 찾아서 자신만의 글을 바꾸는 게 오픈북 시험이에요. 원래면. 근데 이건 우리 오픈북 시험이 아니고 객관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오픈북 시험을 칠 때는 여러분이 제일 중요한 건 교수님이 중요하다고 얘기한 부분을 빨리빨리 뭐 포스트잇이나 형광펜으로나 이렇게 딱딱 표시를 해서 시험 칠 때 빨리빨리 찾는 게 중요하다. 왜? 시험은 뭐가 있으니까? 종료 시간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오픈북 시험에서는 제일 중요한 건 시간과 정확성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1주 강의에 보면은 그 우리나라 역사학자 중에 이제 두 분의 역사학자들이 계시죠. 그 역사학자들에 대해서 제가 문제를 냈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것들을 냈고 희망찬 소식 알려드릴까요? 영상 미디어와 역사는 제가 시험에 안 냈어요. 영상 미디어와 역사는 아예 시험에 안 냈어요. 영상 그 1주 3강 수업 들어보시면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진사님들. 그냥 교수님이 한국사 공부를 앞으로 어떻게 해라 라고 가르쳐 주려고 만든 장이에요. 그 장은.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시험을 내겠노. 그러니까 1주 3강은 시험에 안 냈다. 그러면 1주 1강하고 1주 2강만 열심히 보면 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자, 2주차 강의 볼게요. 2주차 강의는 이제 조인성 오빠, 우리 조인성.
나 영화 너무 그 액션 씬은 좀 잘 만들었는데 마지막 활 쏘는 장면은 좀 아쉽더라. 마지막 활 쏘는 장면에서 형 하지마, 형 하지마, 너무 유치해, 하지마 막 이랬는데 진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 뭐지? 그 무녀? 나 그건 진짜 못 보겠더라. 그걸 왜 넣었는지 나 이해를 못하겠다. 그리고 그렇게 신성한 무녀였으면은 그런 무녀를 전쟁터에 데려가나? 난 내가 같으면 안 데려갈 것 같은데. 그래도 조인성이 짱이다. 그런 얼굴로 일주일만 살아봤으면 좋겠다. 다시 얘기하지만 그 평가하기 문제는 제가 다 시험에 냈다고 했고요. 그 고구려의 역대 왕들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를 제가 시험에 냈습니다. 그 고구려 역대 왕들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 그러니까 2주 1강에 보면 왕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왕들. 그래서 이 왕들을 물어보는 문제를 제가 시험에 냈고, 그 다음에 수나라와 고구려의 관계 이런 거 물어보는 거 하나 냈고, 수나라와 고구려와의 전쟁 관계 이런 거 꼭 살펴보세요. 알겠죠? 그 다음에 안시성 전투, 이건 얘기 안 해도 알겠지 뭐. 안시성 전투 이것도 꼭 확인하시고, 그리고 그 안시성 전투에 나오는 인물들 꼭 확인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그 뭐지, 중국 역사 이거 공부하지 마세요. 수나라 당나라 빼고는 다 공부하지 마세요. 알겠죠? 중국 역사는 요렇게 해가지고 수나라가 탄생했구나, 요렇게 해서 당나라가 탄생했구나, 요렇게만 알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어, 3주 넘어갈게요. 3주 강의를 보면 공민왕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공민왕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이제 몽고와의 전쟁을 제가 설명을 했는데, 그 3주 1강에 보면은 그 무신 정권 뭐 순서가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이런 거는 공부하지 마시고 그 무신 정권 중에 최후부터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최후만 공부하면 되지. 또 공부, 제가 이게 중요한 거야. 봐봐. 공부를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최우, 최항, 최의, 김준, 임년 요거 다 외우는 게 공부 못하는 사람들. 여기서 중에 제일 권력이 긴 사람이 누구겠어? 최우겠죠. 그럼 최우만 공부하면 되지. 그죠? 그 다음에 너무 설명이 크게 없는데. 몽고와의 전쟁에 보면 1차, 2차, 뭐 3차, 4차, 5차, 6차 뭐 이런 거 있는데 그거 다 공부할 필요 없고, 그 몽고와의 전쟁은 1차, 2차, 3차만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분은 진짜 연기 잘하는 것 같아요. 유호성님은 진짜 연기 잘하시는 것 같고. 다시 얘기합니다. 몽고와의 전쟁에서는 1차, 2차, 3차를 공부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최후하고 삼별초의 관계 요것도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원나라 간섭기. 그러니까 1강은 고려와 대몽 항쟁기고 2강에서는 이제 원나라 간섭기 때 고려의 모습인데, 원나라가 우리나라를 간섭하면서 나타난 현상. 그러니까 원나라가 고려라는 나라를 이제 100년 동안 간섭하면서 나타난 현상들, 이러한 것들을 확인하시면 되겠다. 그 다음에 일본 원정 이것도 꼭 확인하시고,
그러면 일본하고의 그 우리나라를 내정 간섭할 때 제일 중요했던 게 뭐겠어요? 정동행성이죠. 그러면 저기 보면 순마부, 만호부, 다루가치 이런 거 있고 뭐 입성, 심양, 중종 이런 거 있는데 여기서 뭐가 제일 중요하겠어요, 진사님들? 이러한 것들도 이제 본인이 생각하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지. 그리고 진사님들 이건 제 생각인데요. 시험 기간 때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시는 모습을 보면 자녀도 그걸 따라 합니다. 어떤 그 진사님은 따님은 딸이 대학생인데 엄마랑 같이 그 대학교 도서관 다니는 얘기 하던데 그것도 되게 멋있더라고요. 음. 그리고 가족들한테 시험 기간이니까 나 밥 못한다. 다 배달시켜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용기도 좀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걸 또 가족들이 다 이해해 줄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원나라 간섭기 때 우리나라에 들어온 몽골 문화 있죠. 그것도 꼭 확인을 하시고. 아, 여기서 시험 문제 더 냈어야 되는데 적게 냈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뭐 충렬왕, 뭐 여기 보면 충렬왕, 충성왕, 충수왕, 충해왕 뭐 이런 사람도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별로 안 중요합니다. 이것도 공부하지 마세요. 아, 전선수 진사님 멋있는데요. 그 다음에 공민왕의 개혁 정치는 뭐 했는지 그거 꼭 보세요. 공민왕 때 무슨 개혁 정치를 했는가. 그리고 공민왕 때 홍건적하고 왜구가 쳐들어오잖아요. 그 홍건적하고 왜구도 꼭 공부하세요. 그래서 3강은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1강에서는 몽골의 침략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공부하면 되고 2강에서는 충수광, 뭐 충해왕 이런 애들은 공부하지 말고 원나라 간섭기 때 우리나라와 관련 있는 기구들, 그 다음에 원나라 간섭기 때 충해왕 내가 중요하다 했어요? 충해왕은 뭐가 중요하다 했지? 그러니까 이게 찍어놓고 1년 동안 안 보니까 기억이 안 나. 충해왕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충해왕이 뭐가 중요하다 했지? 아, 이게 충해왕이 중요하다는 게 아니고 아마 충해왕이 또라이 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얘기한 것 같은데요. 이거 충자 들어가는 사람들은 보지 마세요. 그냥. 요거는 좀 볼 필요가 있겠다. 삼국유사하고 망권당. 삼국유사하고 망권당은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이걸 시험에 낼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화폐, 은병, 은병, 은병 낼까? 이건 내가 고민해 볼게요. 이걸 찍어놓고 바로 안 내가지고 그러면 충자 들어가는 왕에서 중요한 거는 삼국유사, 망권당, 은병 요것들이 중요하겠네요. 요건 내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근데 진사님도 제가 이렇게 중요하고 시험을 낼 거라고 해도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안 나올 수도 있다. 그러면은 제가 욕하는 게 아니고 네 운명을 탓해라.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진사님 다시 얘기하지만 그 공민왕의 개혁 정치 상당히 중요합니다. 공민왕의 개혁 정치. 그 다음에 강의 노트 3페이지에 보면 그 지도들 반드시 기억하시고 지도.
이상한 사람 하나 들어왔네요. 잠시만요. 이 유튜브를 하다가 보면 이상한 사람들이 한 번씩 들어와요. 잠시만요, 신사님들. 지금 저희 채널에 누가 들어와가지고 나쁜 행동을 하고 있어서 제가 좀 차단한다고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4주 할게요. 3주는 제가 시험에 좀 안 낸 게 있어서 여러분 이거 강의 끝나고 나서 바로 좀 시험을 좀 내야겠다. 자, 4주 볼게요. 정도전 볼게요. 정도전. 자, 정도전을 보면은 그 신진사대부의 특징. 김경호 지사님 진짜 뼈 때리는 말씀하시네요. 그 다음에 다시 얘기하지만 홍건적과 왜구의 특징. 그 다음에 그 신흥무인 세력의 대표적인 인물 2명의 특징.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4주 2강에 보면 이제 정도전이 나오는데 또 둘이 마주 앉아가지고 야 정도전 가게 한번 외워봐봐 이런 사람하고는 이제 공부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정도전의 유년생활 외워봐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하고는 이제 공부하면 안 됩니다. 또 마주 앉아가지고 정도전에 읽은 책 얘기해봐봐 이러면 이제 안 되고. 그 다음에 그 이성계가 권력 잡은 사건은 위화도 해군이죠, 그죠? 위화도 해군은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죠, 위화도 해군. 위화도 해군 너무 중요하고. 그 다음에 과전법 이건 제가 시험에 낸다 했죠. 과전법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과전법. 과전법 꼭 공부하시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위화도 해군하고 과전법을 꼭 보세요. 위화도하고 과전법 실시 시기도 좀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위화도 해군이 먼저일까 과전법이 먼저일까. 위화도 해군이 먼저입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4주 3강에 보면 정도전이 실시한 정책들 있죠. 이 정책들을 꼭 보세요. 그리고 정도전이 한양을 건설하면서 했던 거, 경복궁을 만들고 좌측에는 종묘를 세우고 우측에는 사직단을 두었다. 이런 것도 꼭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또 표존문 사건 이런 거 공부하고 계세요. 좋은 결과 나옵니다. 그리고 채영의 요동정벌과 그 정도전의 요동정벌은 좀 다릅니다. 그것도 좀 차이를 좀 얘기해 줄까? 진사님들 그 죄송한데 이거 판서 보이세요? 판서 로 좀 보이세요? 아니, 안 보이겠다. 화면 때문에 안 보이겠다. 잠시만요, 진사님. 앞에 제가 한글 파일로 하나 열어드릴 테니까 그걸로 보세요.
최영의 요동 정벌과 반만 보여? 자 이제 잘 보입니까 진사님들? 최영의 요동 정벌과 그 정도전의 요동 정벌은 다릅니다. 먼저 최영의 요동 정벌은 그 명나라와의 갈등이죠. 명나라와의 갈등인데 특히 그 천령위를 명나라에 귀속시킬 것 이거죠. 그죠? 근데 정도전의 요동정벌은 뭐가 다르냐면 이거는 사병협파예요. 그죠? 그러니까 명나라를 정벌한다는 명분으로 개인이, 여기서 개인이라는 거는 관찰사라는 건 도지사, 관찰사와 왕자들이 개인이 소유한 사병을 중앙, 그러니까 정부죠, 정부. 중앙에 귀속시키기 위한 전략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최영은 욱해서 한 거고 정도전은 저 사병을 어떻게 협파하지 이런 거죠. 그죠? 그러니까 느낌이 다르죠. 요거 분명히 차이점을 아셔야 됩니다. 요동정벌 나왔다. 우와 최영이다. 이러면 안 돼요. 정도전 요동정벌도 있습니다. 교수님 이렇게 쉬운 걸 냈네요. 이게 틀립니다. 안 됩니다. 그다음에 뭐 정도전의 죽은 사건은 이제 왕자의 난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평가하기는 무조건 보라 했습니다. 그다음에 야 우리 수업에 하이라이트 나왔다. 하이라이트 오주가 하이라이트죠. 조선의 가치를 완성하다. 원래 용의 눈물이 제일 짱이었는데 그 진사님들 이번 올해 11월에 그 태종 이방원이라는 사극이 나온대요. 거기서 태종 역할이 그분이 누구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우리 실장님 역할 많이 했던 분이 있던데. 한번 검색 좀 해볼게요. 이 사극이 나온다 하더라고. 주상욱 이분이 아마 태종이고, 김영철 이 선생님이 그 이성계로 나오시네. 이두영 지사님 그 정도전에 민본 사상 공부하는 거는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 출제가 안 되나요가 아니라 정도전을 공부하려면 민본 사상도 같이 공부하셔야 돼요. 이건 세트예요. 마치 햄버거에서 햄버거 세트를 주세요 하는데 감자튀김이 안 나온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안 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이방원이 왕이었을 때 했던 정책들 있죠. 보면은 뭐 의정부, 사병협파, 육조직계제, 창덕궁 창건, 그 다음에 승정원 사관원 뭐 이런 거 있죠. 이거 다 공부하셔야 돼요, 진사님들. 태종 이방원의 정책은 다 공부하셔야 돼요. 이거 솔직히 뺄게요. 그러니까 진사님들 지금 5강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5주 강의를 보면 여기서 뺄 게 있을 것 같아요. 5주 강의는 내가 이거는 그냥 빨리 찾으시는 게 답일 것 같은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거를 좀 요거는 좀 이해를 시켜드려야 될 것 같다. 자, 이거 볼게요. 진사님들 지금 제가 이거 판서 하나 할게요. 4대 교린 정책이라고 있는데 4대는 명나라와 이제 외교를 하는 거예요. 그죠? 명나라는 4대예요. 그죠? 중국하고 최대한 분쟁을 줄이는 게 4대고, 교린은 강경책과
온건책을 혼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경 이걸 어디한테 하냐? 여진과 외한테는 이걸 적용하는 거예요. 왜? 그래서 강경 이제 봅시다. 일본한테는 강경책을 대마도 정벌 이거 세종대왕 때 했죠. 세종 때. 그 다음에 온건책은 이거 개약조 이거 시험에 많이 나오죠. 이거 중고등학교 시험하고 한국사 능력 검증 시험에 이게 엄청 많이 나와요. 이게 세계 항구를 개항한 거죠. 삼포 개항. 이걸 삼포 개항이라죠. 다른 말로. 그러니까 개해년의 약속을 한 조약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조약 중에 하나가 세계 항구를 개항한다. 한 개가 부산, 진해, 울산 요런 지역을 이제 개항하게 되죠. 오늘날. 그 다음에 여진에 대해서는 이제 온건책으로는 이제 회유정책. 그러니까 여진족들을 이제 귀순시키는 거. 그래서 나는 안 봤는데 혹시 진사님도 혹시 그거 보셨어요? 킹덤 외신전? 난 안 봤는데 봤나? 킹덤 외신전 본 것 같다. 거기 보면은 그 전지현 아버지가 여진족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전지현 아버지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우리 부족을 받아준 조선인들한테 잘해줘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이 여진족에 대한 온건책이죠. 회유정책. 근데 이거를 공무원 시험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태종 때 실시한 거예요. 이게 태종 이방원 때. 그래서 내가 이방원 때 이걸 넣었을 거야 아마. 그리고 강경책은 사군 육진. 그래서 사군에는 최윤덕 이분이 창원의 마스코트죠. 그다음에 육진 김종서. 그래서 사군 육진을 개척함으로써 한반도의 영역을 완성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영역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국경선을 완성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진짜 세종은 뭘 해야 될까요? 진짜 뺄 게 없던데. 나 문제 내면서 이걸 뺄 게 없던데. 그다음에 훈민정음 창제 과정 이거 꼭 공부하시고. 그 훈민정음 창제할 때 세종대왕은 집현전 학자들한테도 얘기 안 했어요. 집현전에 있는 그 아주 젊은 관료들 몇 명만 했지. 그러니까 집현전을 집현전을 젊은 학자들 성삼문, 박팽년 이런 애들하고 왕자, 그다음에 궁녀, 공주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훈민정음을 창제했고, 훈민정음을 창제하는 과정에서 이제 훈민정음을 만들고 나서 제일 첫 번째로 한 게 조선의 정당성, 조선 건국의 정당성을 부여하게 되죠. 그 조선 건국의 정당성이 용비어 청가죠. 그 용비어 청가가 한마디로 자기 조상을 자랑하는 거예요. 간단히 얘기하면.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거지. 우리 집사람이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 애기 보면 귀여워. 오빠 얘 대단하지 않아? 얘 천재인 것 같아. 그럼 제가 시작된 거야. 용비어 청가?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불경을 한자로 번역한 거.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말이 많은데 그 조선이라는 국가가 불경을 한글로, 그러니까 훈민정음으로 번역한 거에 대해서 세종대왕이 유교적 이념을 벗어난 그 왕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뭐 저도 조선사 전공이 아니라서 제가 뭐라고 말을 못하겠는데, 아마 세종대왕이 불경이 여기 석보상절이라고 나오잖아요. 불경을 번역한 이유는 아마 그런 거 아닐까요? 고려라는 나라가 불교를 국시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국시로 생각한 불경을 여전히 백성들한테는 익숙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불경을 훈민정음으로 만들어버리면 이 백성들한테 불경으로 이 훈민정음이 다가가면 훈민정음 전파 속도가 빠르지 않았을까라는 게 그냥 제 추측입니다. 하여튼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제일 힘들어했다는 6주. 진사님들 진짜 지금도 6주 설명하는 거 잘 들으세요. 6주를 보시면요, 진사님들 6주에 보면 그 각 계파들이 있어요. 관악파, 훈구파, 살인파, 동인, 북인, 서인 있죠. 요 특징들을 물어보는 문제를 제가 시험에 냈어요. 그리고 제가 강의 노트에 틀려가지고 학생들이 엄청 많이 질문을 했었는데 제가 그때 피곤했나봐요. 자 보세요. 이거 정리할게. 자 이해를 잘하세요. 자 명종 때 훈구파와 살인파가 이제 공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훈구파가 이제 얼마 남지가 않은 거야. 이제 훈구파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그 뭐라고 할까, 상류층의 관직 중 상류층에 있었지만 후학을 양성하지 않았어요. 후학을 양성하지 않았다는 것은 한마디로 인원수가 어떡하다? 작다. 인원수가 작다. 이 가운데서 살인파는 계속해서 후학을 양성했다. 이 후학을 양성한 곳이 어디냐면 서원이다. 후학을 양성을 하면서 그 정부를 장악하게 됩니다. 그럼 이 얘기는 결과적으로 명종 후반에 가면은 살인파가 집권한다는 얘기했죠. 그죠? 근데 이때 당시에 이제 이조전랑 자리를 두고 이제 심의겸과 김효원 간의 다툼이 일어나는데 이거 얘기하면 이제 길어요. 일단 이조전랑이라는 것은 왕에게 관직을 추천하는 자리예요. 이런 거잖아요. 그 뭐지? 뭐다 이 맞는가 보겠다. 민정수석실에서 그 장관하고 이런 사람들 인사 검사를 하고 대통령한테 얘기하고 대통령이 그 차기 장관 하실 분들을 지명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계속 이어서 얘기를 하면 그 이조전랑 자리를 이제 심의겸과 김효원 간에 이제 다툼이 일어나는데, 일단은 김효원이라는 사람은 누구냐면은, 일단 심의겸이라는 사람은 누구냐면은 명종 초기에 이제 진출했던 기성살인파예요. 그러니까 원래 기성살인파라는 뜻이 처음부터 관직에 와 있었던 사람이야. 그런데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와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권력에 오래 노출되다 보면은 뭐 비리도 저지를 수가 있고 잘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비판하는 세력이 이제 김효원 세력이야. 이 사람들은 선조 초기에 이제 과거 시험을 통해서 진출했던 신진 살인이에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누가 더 나이가 많을까? 이 사람들이 더 나이가 많겠죠. 그래서 이 자리를 두고 싸운 거예요. 그래서 심의겸을 지지하는, 자 이게 중요하죠. 서인과 김효원을 지지하는 동인으로 이제 분열이 됩니다. 그래서 서인은 주로 율곡 이이나 윤두수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동인에는 이황, 조식, 그 다음에 서경덕 이런 사람들이 활동을 했다. 근데 이 두 사람을 이 두 세력을 비교해 보면 이 서인들은 관직에 진출했지만 동인은 이때 당시 이황과 서경덕은 관직에 나가지 않고 후학을 양성했다. 그래서 후학으로 등장한 사람이 우리가 아는 유성룡, 이산해 이런 사람들이지. 이산해 이런 사람들이죠. 자, 이거 정리했습니다. 제가 강의 노트에 이거 틀렸는데 요거를 정리를 했습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정렬임의 모반 사건, 그 다음에 건조 문제, 요것도 꼭 확인을 하시고, 임꺽정의 난, 요것도 꼭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다음에 그 강의 노트 6주 1강에 보니까 제가 이거 냈던 것 같아요. 군역의 붕괴, 공납의 붕괴, 요거 제가 시험에 낸 것 같아요. 이런 걸 체크해가지고 시험 칠 때 빨리빨리 딱 찾아야 된다고. 뒤에 보면 뭐 일본의 상황 이런 거 제가 시험에 안 냈고, 그 다음에 2번 징비록, 그 임진왜란의 유명한 전투도 있잖아요. 제가 뭐 냈냐면 탕금대, 요거 하나 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진주성 전투 요것도 냈던 것 같다. 그 다음에 행주대첩 요것도 시험에 냈고, 그 다음에 2차 진주성 전투도 시험에 냈고, 그 다음에 유성룡 선생님에 대해서도 시험에 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유성룡 선생님이 실시한 정책들 요거 반드시 시험에 냈었고, 그 다음에 이제 6주 3강에 보면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그 진사님들 이순신 장군 전쟁 꼭 기억하세요. 이순신 장군 전쟁. 이순신 장군의 첫 번째가 무슨 해전이죠? 옥포해전. 첫 전투죠. 사천해전. 거북선 사용한 거. 세 번째가 한산도 대첩. 한산도 대첩이라는 건 뭐예요? 한산도 대첩은 그러니까 한산도에서 하객진 한 거. 네 번째가 뭐예요? 명량.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량.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 요거 냈어요. 요거. 또 은둔선, 자살설, 돌격설 이거를 공부하지 마세요 제발. 근데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뭐 제가 이런 표현하면 그러지만 이순신 장군이 돌아가시는 게 본인한테 좋았을 것 같아요. 너무 지쳐 있지 않았을까? 나는 이순신 장군이 엄청 지쳐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머니 돌아가시고 막내 아들 죽고 자기랑 같이 싸웠던 동료들이 뭐 살아 있으면 좋겠지만 또 싸우다 보면 또 죽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얼마나 본인이 좌절감을 느끼겠어요. 그죠? 아마 정신적으로도 상당히 무너져 있었을 거다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자, 광해군 볼게요. 그 진사님들 광해군에서 제가 뭘 시험에 냈냐면 광해군의 몰락의 원인, 광해군은 왜 몰락했는가, 이걸 물어보는 문제를 하나 냈고, 그 다음에 광해군의 업적 이런 거 하나 냈고, 그 다음에 광해군의 그 업적 중에 이제 가장 이제 좀 위대한 게 아무래도 대동법 아니겠어요? 그래서 대동법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는 문제도 하나 시험에 냈고, 그 다음에 인조 때 실시한 법 중에 이제 영정법이라고 있어요. 영정법. 진사님 아시죠? 영정법. 그 영정법도 하나 시험에 냈고요. 병자호란, 정묘호란은 뭐 얘기 안 해도 알겠죠? 그 다음에 효종 때 조선의 모습.
뭐 북벌을 주장했다. 그러니까 북벌을 주장하니까 북학도 등장했다. 그래서 북벌을 하는 과정에서 먼저 러시아부터 한번 쳐들어가 봤다. 뭐 나선정벌. 그 다음에 제주도에 하멜이라는 사람이 왔다. 뭐 이런 거. 이런 것들 뭐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제를 지금 또 추가로 몇 개 낼 건데 아마 150개 낸 것 같아요. 150개를 놓고 그 중에 15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나가는 거예요. 이 중에 단답형도 있고, 단답형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타자로 치셔야 됩니다. 그래서 타자를 치실 때 절대로 오타가 나면 안 됩니다. 아마 이거 컴퓨터로 이게 채점이 되기 때문에 제가 손으로 채점하면 아 이거 오타네 하고 그냥 내가 맞다고 해줄 수는 있지만 이게 오타가 나면 컴퓨터는 그냥 X 칩니다. 그래서 이거를 반드시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셔야면 좋을 것 같고, 오늘 방금 제가 필기한 내용은 제가 학교 서버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험 시간은 60분, 문제는 15문제, 시험은 각 문제당 2점씩 이렇게 해가지고 총 30점으로 했고, 리포트는 여러분이 영화를 보고 감상문을 적어 오시면 됩니다. 그 영화의 배경, 그 다음에 영화의 장단점, 이런 것들을 이제 작성해서 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화를 쓰실 때 장단점하고 본인이 느낀 점, 이렇게 세 가지를 쓰시면 되고, 느낀 점을 쓰실 때 좋았다, 행복했다, 뭐 이런 식으로 적으면은 이제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죠. 좀 고민한 흔적을 좀 저한테 보여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시험 문제 팁을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뭐 혹시 또 질문하실 게 있으면 질문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한번 해주세요. 영화요. 하도 제가 본 게 많아서 뭐 되도록이면 제 수업 때 본 거를 좀 피해 주실 것을 근데 피할 수가 없겠다. 거의 내가 다 그냥 요새 나온 최신 유행한 거는 다 그거 한 거라서. 그 진사님들 중에 그런 질문 하시는 분도 있는데 영화를 어디서 봐야 돼요? 물어보시는 게 있는데, 그 넷플릭스에 들어가시면은 잠시만요. 넷플릭스에 한국사라고도 쳐도 엄청 많이 나와요. 근대 영화도 됩니다. 그래서 잠시 한번 제가 화면을 바꿔드릴게요. 보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넷플릭스에 한국사만 쳐도 영화를 추천하면 반칙이죠. 이렇게 한국사만 쳐도 이렇게 나와요. 제가 요 최근에 본 거 중에 좀 재밌게 보고 있는 거 요거는 이제 서양사 교수들이 나와가지고 수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좀 재밌게 보고 있고, 그래서 요런 한국사 요런 것들, 요거 두 개는 안 봤네. 저는 요거 두 개는 안 봤어요. 안 봤다는 얘기는 별로 평이 좋지 않다는 얘기겠죠. 하여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두영 진행 감사합니다. 같은 영화라도 교수님 수업 듣고 난 뒤 다르지 않을까요? 수업에 나온 영화라도 이해해 주세요. 예, 이해합니다. 예, 이해합니다. 그 다음에 키워드로 한국사를 해가지고 나오는 영화를 보면 되겠군요. 예,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진쌤들 지금 제가 학교 이제 정리를 할게요. 제가 학교 온 지 이제 한 8년이 돼갑니다. 제가 느낀 점을 하나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결코 공부하신다는 게 어떤 마음으로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쉽지 않다는 것은 여러분이 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어려운 과정에서도 공부하고 계시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러한 것들을 주변에서 알고 있을 겁니다. 어렵게 공부하고 계신다는 것을. 그래서 그 어렵게 공부한 만큼 좋은 결과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좀 잘 행해 주셨으면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리포트를 내실 때는 중요하신 것은 반드시 기간을 준수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리포트를 내실 때 제목 밑에다가 표지는 쓰지 마시고 제목 밑에다가 그 학과랑 이름을 좀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김경원 선생님 죄송한데 조금 선을 넘으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하나는 수업을 하실 때 반드시 제출하실 때 그 유튜브의 설민서 거를 본다든가 최태성 거를 보고 분석하는 글을 쓰시는 거는 개인적으로 좀 지양해 주실 것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일단 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더 오늘 수업을 들어와 주신 것을 감사드리고 반드시 시험 치시는 날 그 공인인증서 자 이거 잘 들으세요 진사님들 시험 치실 때 전 친드레라는 말을 잘 모릅니다. 시험 치실 때 학교 서버가 이상하면 학교에 전화를 하시고 시험 문제가 이상하면 반드시 저한테 연락을 주실 것을 좀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그리고 진사님들 그 퀴즈도 오늘 그 날짜가 정해져 있으니까 퀴즈 날짜도 반드시 확인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퀴즈는 중간고사 이후에 나가게 될 것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다들 수고하셨고 다시 한번 시험 잘 보세요. 제가 오늘 영상은 편집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를 한다. 수고.